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조원우입니다. 네, 2010학년도 9월 모평 21번부터 26번에 출제된 역시 새 작품 구성 소년에게, 그리고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이연보 어부단가 새 지문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새 지문이 아니라 새 작품. 역시 코멘트 하고 가면 현대시 고전시가의 새 작품 구성입니다. 일단 요 해설 강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시간대를 좀 얘기해 보면은 일단 맨 첫 작품 소년에게는 조금 길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지욱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는 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상대적으로 명확해서 금방 할 것 같고, 고전 시간은 해석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문제와 선지의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지금 93, 94, 95번 문제가 전부 작품 간 비교 문제입니다. 뭐 표현을 비교하든 태도를 비교하든 내용을 비교하든 아무튼 작품 간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선지에서 얘기를 하자면, 선지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정보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최신 스타일보다 좀 더 농밀하죠. 그래서 문학 개념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정서나 태도 분위기, 태도의 범위와 디테일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숭고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에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뭐 최근에 나온 문제들보다 문학 감상력 자체에는 더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지문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상이라고 할게요. 중상을 할까 상이라고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문 내용 바로 264 소년에게. 뭐 제목도 제목이지만 작가가 다 눈에 띄네요. 264. 자, 그럼 어떤 이야기 할지,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시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 차디찬. 차디찬 거다 야. 마이너스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차디찬 아침 이슬입니다. 진주인가 보시면 진주인가, 아무튼 빛난다는 거잖아. 진주인가 빛나는 못가가 있고요. 연못가겠죠? 연못가가 있고, 연꽃, 연못이니까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자, 대상이 연꽃 하나 다복히 피었습니다. 그럼 아침 이슬에 지금 연꽃이 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차디차는 여러분 마이너스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소년아, 대상입니다. 자, 네가 낫다니, 네가 낫다니, 소년이 놉니다. 맑은 넋에 깃들여 밭꽃처럼 자랐어라. 자, 그 소년의 성향은 어떠냐면 맑은 넋이고요. 그 다음에 밭꽃이 뭔 꽃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예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플러스 이미지일 것으로 느껴지시긴 하시죠? 이게 소년의 속성입니다. 자, 다음. 큰 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종마다 소리 석양을 새기고. 자, 아무튼 뭐 여기선 큰 강이 흘러서 석양을 새기는 모습. 그다음 너는, 역시 너도 소년이겠죠. 줌마 달리며 죽도 저 고든 기운을, 죽도는 뭐 그 여러분 아는 죽도, 대나무 칼, 저 고든 기운을, 자, 고든 기운, 죽도의 고든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누가? 네가, 소년이요. 자, 그럼 이미지 잡히시죠? 고든 기운을 사랑하는 밭꽃처럼 자란 맑은 넋에 깃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년의 이미지는 지향 포인트 맞겠죠? 그리고 소년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자,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 있는 풍경 속에, 그 분수 맞죠? 분수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 서봐도 좋다라 했으니까 일단 지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상처럼 서 있는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찬하고 있는 게 뭐 고든 속성, 고든 죽도 같은 고든 기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럼 동상답게 서 있는 것도 좀 어떻게 서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시죠? 좀 우뚝 서 있는 모습 좀 더 가볼게요. 서풍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한 구름 뜨는 곳. 한가는 가장 끝부분. 가장 끝부분. 자,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한다라는 것도 지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고 푸르다는 거 어떤 색채 이미지 잡아줄 수 있고 이것도 긍정적인 색채 이미지로 잡아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노래가락은 흔들리고 좋은 거 아니야. 별들 춥다고 얼어붙고. 자, 잡힙니다. 시련과 고난이겠죠. 하지만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이런 현실 속에서도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어떠랴 설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 미치지 않은 거죠. 아무리 노랫가락이 흔들리고 별들 춥다고 얼어붙는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도 너만큼은 미치는 게 어떠냐. 좀 독하게. 자, 이런 이미지로 봐줄 수 있겠네요. 뭐 표면적으로는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당당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육사라는 작가이기 때문에 느껴지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여기 시어들의 쓰임새를 보면은 노랫가락 흔들리고 배들 춥다 얼어붙어도 미칠 거고요. 분수 있는 풍경 속에 동상처럼 서 있을 거고요. 그 소년은 맑은 넋에 깃들여 밭꽃처럼 자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황주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이어서 갈게요. 자, 나무는 대상이고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뭔 소리야? 그럼 자기 몸으로 나무지 그럼 남의 몸으로 나무야?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벌써 어느 정도 이미지가 파악이 되면은 시적 내공이 꽤 있으신 거고 아니더라도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능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시면 느낌 올 겁니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힘들어 보입니다. 나무가 무방비의 나목, 나목 우리 소설 제목도 있죠. 나목 뭡니까? 헐벗은 나무.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지금 보시면 헐벗고 영하 13도 20도 지상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야. 심지어 벌 받은 몸으로 벌 받은 목숨으로. 이게 좋은 자세, 좋은 몸, 좋은 목숨은 아니겠지. 그렇게 기립하여 서 있는 좀 부정적인 현실, 고된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자, 여기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뭐가 아닌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아닌데, 자, 뭘 부정하는 걸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 이거 싫어 이러면서 이제 도망갈까요? 아니면 자, 이게 아닌데라는 어떤 거부 후의 반응으로 나올 건 두 가지겠죠. 체념이거나 아니면은 대결이거나. 이게 아닌데 물론 요 시에서는 맥락상 뒤에 이어지는 거 보니 의지적인 대결로 이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자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막 밀고 가네요. 밀고 올라가네요. 상승의 이미지. 자 지금 극복해내고 있는 과정 보이시죠?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결실이죠. 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미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뭐 뜨겁다의 이미지를 주려는 거겠지. 천천히 서서히 문득 자 그렇게 푸른 잎이 되고 그 다음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이거는 부정적인 헤딩이 아니죠. 그렇게 상승의 이미지의 지금 연장선입니다.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이제 알겠다. 처음에 했던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네요. 뭔가 나무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결실은 이제 뭐 싹 그리고 뒤에 보면 꽃을 피워내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영탄이고요. 감탄사.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최종 결실입니다. 그렇죠? 자, 뭐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이거를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 이겨내는 어떤 극한의 상황 그리고 결국 피워내는 결실들. 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나무의 생명력,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자 바로 어부단가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고전시가적인 감상력을 가지시고 들어가 봅니다.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자 씨름이 없다.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이다. 씨름 없는 게 플러스겠죠. 씨름 없는 게 누구의 생이다? 어부의 생이다. 어부의 라이프. 자 일엽편주 한 조각 배입니다. 한 조각 배를 파도죠. 에 띄워두고 인쇄를 다 잊어야 되는 존재야. 인쇄는 잊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낡아는 줄을 알랴 서리법이고 낡아는 줄 모른다 라는 뜻이고 그럼 인쇄는 역시 속세겠죠. 자 벌써 테마가 잡힙니다. 어부 그리고 인쇄 그리고 지향과 거부의 세상 뭐 이런 것들로 봐서 강호 한정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시가 하나 있죠. 어부사시사.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윤선도가 어부사시사 총 40수의 연시조를 짓게 되는 모티브로 작용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연보의 어부단가 총 6수의 연시조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또 굽어보면 천심녹수 한 1000길로 돼 있는 아무튼 엄청 푸른 물 돌아보니 만첩으로 중첩돼 있는 청산. 그래서 십장 홍진. 자 우린 이미 홍진을 알고 있지만 홍진을 모른다고 혹은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치고 얼마나 가렸는고. 이게 그러니까 가려서 좋다 하냐? 그러면 이 십장 홍진은 가려야 되는 대상인 거 아니야? 역시 속세입니다. 그래서 인쇄랑 연계해서 잡아줄 수 있겠네요. 자 강호의 월백하거든. 자 강호는 자연이고 달이 하얗다 색채 이미지. 그 다음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하여란 여기서 시크하다보다는 욕심이 없다가 더 어울리는 해석이겠네요. 그 다음에 청하 보시면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꿰어 자연에서 하고 있는 흔한 한가한 액션입니다. 노적 화총 보시면 갈대와 무럭새 덤불 아무튼 갈대풀 거기에 배 메어 두고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기는 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일반적인 청의미가 이 어부단가 전체적으로 테마를 집약하고 있는 시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삼수. 자, 그 다음에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구 난다.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좀 해석되시는 건 있잖아요. 산두, 산에 어디겠어? 머리도 짜니까 봉우리. 한운은 뭐겠어? 운이니까 클라우드인데 한가한 구름. 밀고 수중, 물속 아닐까요? 물속에 백구는 갈매기죠. 갈매기 난다. 아, 자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던 자연 친화의 대목이네요. 산두에 이렇게 한가. 자, 어때요? 구름 한가해 보이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는데 물 속에 이렇게 백구가 난다. 뭐 근데 갈매기가 물 속에 어떻게 날아? 아마 백구가 이렇게 날고 있고 비치는 거겠죠. 물이 깨끗해서. 자,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역시 여기도 욕심이 없다고 잡아줄게요. 다정한 이가 이 두 것이야. 이 두 것이 뭔데? 한운과 백구입니다. 자, 시적 대상. 일생의 시름을 읽고 너를 쫓아 놀리라도 한운과 백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테마는 무라일체라고 보는 게 무리가 없겠네요. 자, 다음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이 어딥니까? 그리고 서울이잖아. 한양이잖아. 누가 있는 곳이겠어? 북궐이 천리로다. 그리고 이 궐자 대궐이죠. 이거는 한양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멀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워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지향하는 곳은 속세고, 그리고 저기 지금 뭐래? 자, 지향하는 곳은 항상 자연이고 속세를 생각할 때 항상 멀수록 좋다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속세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한 명 생각할 때는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임금을 생각할 땐 어주에 누워서도 잊은 때는 없어요. 근데 이거 맥락상 보면은 장안 그리고 북궐을 잊은 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좀 더 가보자. 둬라, 내 시름 아니라고 제세현이 없으랴.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가 없으랴. 요거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일부 북궐로 대표되는 어떤 정계, 속세를 생각은 한 겁니다. 지향은 한 겁니다. 일부. 하지만 제세현에서 다시 자연에 이제 그대로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에 지향하는 태도로 회귀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부단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부사시사와 비슷하게 계속 이제 자연 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속세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좀 속세에서의 어떤 걱정, 뭐 이건 임금 걱정일 수도 있고 나라 걱정일 수도 있고 근데 잊은 때가 없다고 얘기하긴 해요. 하지만 나 자연에 있으면 되지. 내가 씨름하는 거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설마 나라를 구한 현명한 선비가 없겠어? 나는 여전히 자연에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세 작품 다 설명을 했고요. 자, 바로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역시 공통점입니다.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자, 일단 소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소년과 조화를 이루려는 건가? 조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 나무의 속성을, 능동적인 속성을, 시련을 극복하는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무와 조화를 이루려는 거냐? 우리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연 친화 그리고 화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대상과 하나 되어 함께 존재하는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얘기가 조금 애매하죠.
다에서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가 물화일체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점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인식이 어떤 인식이든 간에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 보니까 보면은 지금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이 났는데 맑은 넋에 깃들여 밭꽃처럼 자랐거든요. 그 말고도 이제 큰 강이 목 놓아 흐르고 석양을 새기고 그다음에 뭐 등등. 그래서 가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어떤 상황? 지금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결실을 맺는 시적 상황을 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게 맞고요. 그다음 다에서도 자연 친화라는 어떤 시적 상황을 수많은 자연물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도 맞고 답은 2번으로 잡아줄게요. 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어부단가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에서.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 뭐죠? 이상 세계가 뭐죠? 지금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라고 했고, 가에서는 화자 이육사가 화자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추구하는 공간의 모습이 있을 건데, 지금 그런 이미지가 시 자체에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나에서 나무의 예찬적 속성을 배우고 싶은 그런 예천적인 태도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상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4번에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가며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 일단 사물의 속성을 지금 소년에게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소년이고요. 그거를 지금 어떤 사물이랑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도 그래서 그 능동적인 나무랑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구도적인 자세라고 하면은 이제 이끄는 자세잖아요.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의 지닌 이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도 공통점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94번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부터.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자, 1번에 가의 차디찬은 일단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고요. 아침 이슬 있고, 그 다음에 진중과 빛나는 목가에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 근데 차디찬 자체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하는 건가 조금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느 정도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차디찬 아침 이슬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소년이 탄생했잖아. 근데 차디찬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일부 어느 정도 연결은 되지만 얘는 맑고 깨끗함을 강조한다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나의 영하 13도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하는 부분이랑 관련이 없죠. 이건 그냥 시련이다. 자, 2번 가의 넋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숭고한 분위기. 자, 우리 문학의 미의식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뭐 흔히 우아미, 뭐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 이렇게 해서 한국 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의식, 문학의 미의식이 이렇게 4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적진 않을게요. 우아미는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우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비장미는 이제 슬프고 웅장한, 말 그대로 비장한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한의 정서, 아름다움의 이미지 얘기하고, 골기미는 이제 우리 전통극이라든지 아니면 판소리 등등에서 찾을 수 있는 웃김의 미학, 그래서 희화화를 통한 해학적인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얘기하는 거고, 순곰이라고 하면 어떤 결핍의 속성을, 그거를 대상, 주로 자연물 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본받는 이미지.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있어야 할 것들을 그게 있는 대상으로부터 그걸 예찬하면서 나도 본받겠다 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을 채우려는 그런 의식에서 숭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숭고한 분위기는 나에서는 얘기를 혼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나무의 이미지를 영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근데 가에서는, 가의 넋은요 물론 긍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전부 숭고한 분위기라고 하진 않아. 여기서는 소년이 났는데 소년이 넋이 맑은 넋이고 밭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자란 거야. 여기에선 숭고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순수, 그리고 깨끗함, 그런 이미지고 숭고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게요. 다음에 가의 밭꽃은 순수함을, 오케이. 나의 꽃은 생명력을, 너무 많네요. 답은 3번. 4번에 가의 사랑의 그늘은 화해의 의미를, 아니고요. 나의 으스러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에서는 뭐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에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지금 푸르른 4월 하늘에 헤딩하는데 이 헤딩이 거부는 아니죠. 푸르른 4월 하늘로 헤딩하는데 부사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가 아니라 겁나 센 승인이다, 센 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95번. 자,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부정발문이고요. 바로 문제 풉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가에서 청각적 이미지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면 큰 강 목노아 흘러 석양을 새기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네요. 노랫가락이 흔들리네요. 이런 부분에서 청각적 이미지 얘기할 수 있고, 다에서는 청각 확인해 보시면 청각이 없습니다. 바뀌었네요. 바뀐 게 아니라 맞는 말이네요. 1번 오케이. 2번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다가 정형시죠. 연시조고요. 3, 4조 사음보고요. 가는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내재율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3번. 다는 가와 달리 대꾸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정형시니까 아무래도 대꾸의 표현이 더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깨어. 일단 이 부분이 딱 눈에 띄네요.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여기도 있네요.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군한다도 있네요. 등등등 맞네요. 가에 비해. 자,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둘 다 시간의 흐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5번에 가와 다 모두 영탄적 어조로 시상을 지백하고 있다. 자, 시상을 지백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을 보통 보시면 되냐면은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집약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는데, 가에서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서리법이고요. 서리법을 사용하면 영탄적 어조로 우리 항상 이어지죠. 강조하려고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니까 영탄적 어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다도 보시면 알랴,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아실까, 제세연이 없으랴 등등 얘기하고 있고, 내용 맥락 안에서도 영탄적 어조라고 이어져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 가능하죠? 요 세 문제가 아마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바로 96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정 발문 들어갑니다. 자,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을병장을 열어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 이런 단어를 쓰고 있네요.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육사의 일생이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그래서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자, 1번부터 바로 연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의 큰 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그러네요. 그리고 이육사의 또 다른 작품들에서도 방금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여는 게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표현하는 거. 배경지식적으로 알려준다면 이육사의 광야가 대표적으로 그러하죠. 자, 이번에 사연의 고든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겠네요. 고든. 자, 그리고 오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성이겠군요. 자, 여기는 해석이 들어갔네요. 자, 동상, 우뚝 서 있는 동상의 이미지가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 여기서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고, 이런 지사적 가풍,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 동상의 이미지 연결되시면 되겠습니다. 4번 6년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식. 답은 4번. 너무 뜬금없지 않으세요? 고향에 대한 상실감. 고향 얘기는 지금 보기에서도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이미지, 그리움 혹은 상실감을 표현한 부분도 시적 맥락을 보더라도 지금 확인할 수 없었고요. 자, 5번에 7년에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에서는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97번 많이 왔네요. 97번입니다. 나의 기억 니은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니은 보시면 천천히 서서히 문득, 마침내 끝끝내, 부사어들을 열거한 부분 얘기하는 거네. 자, 확인해보자. 기억과 니은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왜냐면 부사어를 나열했으니까 흐름은 지연되겠죠. 그리고 거기 쓰인 부사어들도 한번 보세요. 천천히, 문득 이런 부사어들을 이야기했다면 시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이제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부정할 수 없죠. 이번에 기억과 니은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주목하게 되잖아요. 3번에 기억에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는 싹이 잎이 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천천히 서서히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번 니은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피는으로 비약하는데, 비약하는 건 확 도약하는 거죠.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자, 그래서 자기 온몸으로부터 자기 몸으로 꽃피는 것까지 이제 성취하는 것에 마침내 끝끝내 정서적으로 대응한 거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에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한다. 기억에서 니은. 자, 여기 푸른 잎이 되고 들이받으면서 나무가 된 걸 봤죠. 그래서 마침내 끝끝내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자, 요 선지에서 틀린 말은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한다 자체, 그러니까 내면과 외부를 이원화해 놓은 부분을 아예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둘 다 일단 기억, 니은 둘 다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는 거랑 마침내 끝끝내
이거 전부 내면과 외부가 함께 드러나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종합해볼까? 외적 변화와 그리고 내면을 동시에 주목했다 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다의 A와 B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정발문이고요. 돌아보니인가봐 확인해 보면은 돌아보니 만첩청산이 있던 곳, 그다음 장안의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였던 거. 자, 보기 보시면은 A의 돌아보니 대상은 청산이고요. 대상의 심상은 월백. 그다음 태도는 무심한 거요. 자, 그다음 돌아보니 장안을 돌아봤죠. 그다음 심상은 홍진 속세죠. 근데 잊은 때가 있으랴라고 아무튼 반응을 했죠.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이원화, 속세와 자연의 공식 그거 잠깐 내려놓고 보기를 수용하면서 선지를 볼게요. 자, 1번부터 만첩청산 A와 B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자, A와 B의 대상 간의 단절 만첩청산 한번 확인해 볼게. 굽어보니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야. 자, 그리고 홍진이 얼마나 가렸나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A와 B의 대상은 어디야? 청산과 장안. 그러면 즉 이거는 자연과 속세. 그게 얼마나 가렸나라고 하면서 또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틀린 말 없다. 2번. 월백은 홍진과 대비돼요. 강호 공간에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홍진은 시끄러운 공간, 월백은 지금 하얗고 깨끗하지. 그래서 강호 공간에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 오케이. 3번에 더욱 무심하여라는 와 연결돼요. A 돌아보니는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돼요.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자, 그리고 더욱 무심한 거 욕심이 없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절제의 내면 세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 B는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돼요. 없단 얘기지 잊은 때가.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자 조심해야 되는 워딩이 있어요. 자 판단 잘해야 돼.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 여기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정치적 이상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을 리가 있나.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자연과 속세에 대한 공식화된 이원구도 지금 잠깐 내려놓으시고 보기를 수용한 채로 보셔야 되고 지문을 확인하면 어주에 누워서도 장안에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인 걸 잊은 적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북궐로 상징되는 임금이 있는 공간, 그곳은 정치적인 이상이 있었던 곳, 강호 공간에서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버릴 수 없었던 그것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틀렸겠죠? 자, 5번 A와 B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B의 대상이다. 어디야? 장안. 그러면은 최종적인 삶의 방향이 속세란 얘기잖아. 답은 5번이겠습니다. 왜? 아까 여기 미련을 드러낸 부분은 있었지만 제세현이 없으랴 나 아니라고 라고 한 부분에서 결국은 다시 자연을 지향하는 쪽으로 최종적인 지향은 자연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6문제에서 표현 혹은 내용 안에서 혹은 선지에서의 풀이 안에서 해결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부분 질문을 통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